한국식 영어에서 진짜 영어로 가는 길. 입시 강사에서 회화 강사로.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10년 동안은 듣고 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학원 강사가 직업이었던 저에게는 회화보다는 독해와 문법 그리고 시험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교육 영역이 넓어지면서 대학생, 성인, 회화까지 맡게 되었죠. 말하기, 듣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수업하기 급급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며 죽어라 외웠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인트로만 들어도 토가 나올 지경이었죠. 무엇보다 골치 아팠던 것은 각각의 영어와 1대1 매칭이 안 되는 의역들이었습니다. 직역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수없이 부딪혔고 그때마다 그냥 외웠습니다. 더 열받는 것은 발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발음을 따라하려고 해도 원어민의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녹음된 내 목소리는 한국인의 콩글리시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었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래도 다른 방법을 모르니 녹음하고 듣고를 미친 듯이 반복했습니다.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을 다 하려고 하니 미치겠더군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연습하다가는 정말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운 좋게도 그 과정을 각고의 인내로 통과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고통을 느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나마 당시에 저는 스스로 회화를 꽤 잘한다고 믿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학원 원어민이나 가끔 길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처음 갔던 해외여행에서도 딱히 영어가 안 돼서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를 정말 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실은 뭐였을까요? 제가 영어를 잘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저에게 맞춰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말만 듣는 것과 모든 말을 편하게 듣고 모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단순히 외운 것을 앵무새처럼 뱉어내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더군요. 빡세게 현타가 왔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짚고 나서야 큰 결심에 도달했죠.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되짚어보자. 10년이나 걸어온 길을 다시 점검해 본다는 것은 마치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벽을 넘어야 하니까요. 알파벳부터 되짚어 보려고 하니 영어 전공 수업 중에 발성학이라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구개음, 마찰음, 파열음. 너무너무 재미없었습니다. 다시 공부해도 도저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더군요. 저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며 알파벳 A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모조리 편집했습니다. 다소 무식하고 멍청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저는 무던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영화 한 편에 모은 수천 개의 단어들 속에 A 소리를 듣고 따라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적 같은 발견이 시작됐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모든 한국인에게 A는 에, 아, 어 소리로 통합됩니다. 그런데 이런 틀이 깨지기 시작하더군요. A의 진짜 소리를 알게 됐습니다. 소름 돋는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하게 공부해 왔었는지 깨닫는 순간인가 동시에 벽을 넘어설 작은 실마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제 자신에 대한 실망보다 벽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정복하기 시작했죠. B, C, D, Z까지. 영어 인생 15년, 영어의 시작은 알파벳을 제대로 소리내는 것부터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교정해야 하죠. 저와 같은 일제식 영어 교육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